자, 수특영어 22강의 2번입니다. 자, 최근 해들에 있어 왔다. 증가하는 경향이 경제학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증가하는 경향, 뭐 하려는 경향, 전환하려는, 초점을 전환한다 했으니까 뭐에서 뭘로? 인구 성장에서 소비로 전환하려는 이 사람들의 경향. 뭐로서의 소비, 더 중요한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동력으로서, 뭐의? 생물 다양성 손실에. 자,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인구 성장 때문이 아니라 소비 때문이다 라고 이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강조는 소비에 대한 강조는 피한다. 정치적으로 격앙된 정치적으로 격앙되는 주제를 피한다. 뭐와 같은? 인구 통제와 같은. 자, 그러니까 일단 이 환경 파괴의 주범을 인구 성장이 아니라 뭘로 옮기게 되면? 소비로 옮기게 되면 일종의 좋은 점이랄까요? 정치적으로 되게 좀 민감한 주제를 피해가게 된다. 그게 뭔데? 인구 통제와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 파괴의 원인이 인구 성장이라고 보면 그럼 뭐야 돼? 해결책은 뭐야? 인구 성장을 통제해야죠. 그럼 이게 되게 왜 문제가 되냐면 논란이 많죠. 이거는 억지로 얘를 낳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소비로 옮겨가면 좀 요런 거에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피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인구 통제. 그다음에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해. 윤리적 혹은 도덕적 근거로.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디비시브한, 좀 분열적인 주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와 같은? 외국인 공포증,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유제닉스는 뭔가요? 우생학, 이런 것과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인구 성장이 문제라면 뭐야? 인구 성장이 문제라면 해결책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뭐 되게 막 인구 집단들끼리 분열되는 주제라든지. 그게 바로 뭐냐? 외국인 공포증. 아니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면 우리나라에 그럼 외국인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외국인 혐오. 또 인종차별, 우리 인종만 남았으면 좋겠다 라든지 좀 우월한 놈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라든지 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강조한다. 뭐라고?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 그 자체의 숫자가 아니라 나데이 법비 어떻게 천연자원이 소비되는가 이다 하고 여기 지금 여기 that 강조 구문이거든요. that 이하 하는 건 주요 원인인 건 이 환경적 쇠퇴의 주요 원인인 것은 바로 A가 아니라 B다 라고 또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초점이 옮겨가면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점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또 딴 사람들은 이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이 소비되는 방식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비가 맞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과 부유한 국가들은 가진다. 이 비율에 맞지 않는 영향력을. 그러니까 뭐에 미치는? 자연 환경에 미치는. 그러니까 부자인 나라가 오염을 더 시키겠죠. 그러니까 뭐야? 불균등한 영향력이죠. 이 불균등한 게 얘네가 더 적게 한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소비하니까 좀 불균등하게 큰 몫을 세계의 천연자원들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은 수용한다. 오직 5%만 세계의 인간의 인구의 5% 정도만 수용하고 있어. 하지만 사용한다. 수용한다. 사용한다. 25%를
세계의 수확된 천연 자원을 매년 인구는 5%밖에 안 되는데 자원은 25% 쓰고 있다. 사실 이 장식용 크리스마스 조명들은 미국 한 군데에서만 사용한다 더 많은 에너지를 뭐보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보다 전체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 전체. 그러나 그 평균적인 미국 시민은 사용한다 덜 뭐보다 절반보다 그 에너지에 어떤 평균 시민 카타르의 평균적인 시민이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여기를 잘 보세요. 일단 and as로 할까요? as Qatar is a small 이렇게 가면 접속사 절이죠. 왜냐하면 카타르는 작지만 부유한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사공을 만들면 떼고 주어를 떼야 되는데 주어가 지금 앞에하고 다르기 때문에 남겨놓고 이게 빙이 되면서 카타르 빙어 스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고 또 카타르는 또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소비 인구가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소비가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겠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3강의 1번. 많은 측면들이 개미의 외모의 많은 측면들이 아마도 진화했을 것이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요구 조건을 비록 그 정도가 꾸며주고 이것이 사실인 그 정도가 완전히 탐험되지는 않았지만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측면들에 대해서 그것의 몸구조에 그러니까 아마도 개미의 겉모습은 당연히 뭔가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진화를 했을 텐데 그것이 사실인 정도는 모든 측면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연구되지는 않았다. 적응들은 뭐 때문일 수 있냐? 환경, 이용 가능한 음식 혹은 포식자들 때문일 수 있다. 긴 다리들과 큰 눈들은 흔히 보여진다. 땅에서 먹을 걸 찾는 개미들에서 어떤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피하기 위해서 포식자들을 열린 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개방지죠. 혹은 이거를 누구랑 연결할까요? avoid를 1번, B를 2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투죠. 피하기 위해서 혹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습득하는 이 음식 자원을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면 좀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다리는 길고 그 다음에 뭐는 눈은 좀 큰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개미들은 어떤 먹을 걸 찾는 그리고 둥지를 짓는 이걸 동사로 봐야 돼요. 이파리 무더기 속에다가 둥지를 짓는 이런 개미들은 가지고 있다 더 짧은 다리들과 안테나들 작은 눈과 함께 이것은 말이 된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 이 이파리 무더기에 어떤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게 작은 공간들을 통과해 움직이는 게 더 쉬운 뭐를 가지면 이 간소한 몸 계획을 가지면 몸 구조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자 기반하여 독특한 조합에 기반하여 이 몸 사이즈 측정치에 독특한 조합에 기반하여 과학자들은 예측할 수가 있다. 어디에 개미가 둥지를 짓고 먹을 걸 찾는지 혹은 심지어 어떤 종류의 음식을 그 녀석이 먹는지를 포식자들은 가지고 있다. 더 길고 평평한 맨더블이면 아래턱뼈라고 해요. 더 길고 평평한 아래턱뼈를 뭐하는 반면에 옴니보어 잡식성 동물이죠. 잡식 동물들이 가지는 반면에 더 짧고 굴곡진 아래턱뼈를
잡식동물이 뭐냐? 그런 놈들 먹는 다양한 범위의 음식을 먹는 이 잡식동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예. 설명문이니까 뭐 딱히 더 추가적인 내용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 23강의 2번. 자, 또 뭐 생물 설명문이군요. 가장 큰 종은 문어의 세상에서 가장 큰 문어의 종은 즉 자이언트 태평양 문어인데 요 녀석은 보통 자란다. 어디까지? 대략 3m까지 길이에 있어서. 그리고 무게가 나간다. 최대 272kg까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자이언트군요. 그놈은 산다. 가장자리에, 북태평양의 가장자리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 녀석은 기어다닌다. 여기저기 바닥 위에서 사용하여 그 녀석의 긴 서클 커버드 arms, 그 왜 빨판이죠. 빨판으로 뒤덮인 팔을 사용해서 그 녀석은 찾아낸다. 돌로 된 둥지들을, 굴을 어디에서? 이 바닥에서. 어린 놈들은 종종 팔 것이다. 구멍들을 이 바위 아래에다가, 모래 속에 있는 바위 아래에다가. 여기에서 그 문어는 리퓨지를 가질 수 있다. 리퓨지면 피신이죠. 그러니까 피신할 수 있다. 뭘로부터? 포식자들로부터. 뭐 물개라든지 상어라든지 그리고 다른 큰 물고기들이라든지 너무 큰 미끄러져 들어오기에는 어디를? 그 굴의 입구를 통과해서 미끄러져 들어오기에는 너무 큰 그런 프레데터들로부터 피난할 수 있다. 먹이 찾기는 주로 밤에, 분사구문이군요. 먹이를 찾으면서 주로 밤에 이 거대 문어는 찾는다. 특히 개들과 랍스터들. 그러나 또한 잡는다. 새우도 그리고 조개도, 더 작은 문어들도, 물고기들도. 종종 그 녀석은 돌아올 것이다. 자기 굴로 먹기 위해서. 데포지담이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면서 텅 빈 조개 껍질들을, 그리고 다른 먹을 수 없는 조각들을 먹잇감에, 역시 더미로 입구에다가. 그 녀석의 친척들처럼 이 문어는 주로 산다 혼자. 뭐를 제외하고?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관계부사죠. 어떤 짧은 기간? 성체들이 모이는 짧은 기간. 짝짓기를 위해서. 그 암컷은 낳는다. 그녀의 알을 굴 속에다. 그리고 텐드가 지금 투가 없을 때는 돌본다. 돌볼 것이다. 그 녀석들을 언제까지? 그녀의 영이, 새끼들이 나타날 때까지. 즉 이제 부화할 때까지죠. 그녀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기간 안에는. 그리고 곧 죽을 것이다. 뭐 후에는? 그녀의 어린 것들이 나타난 후에는. 되게 희생적이네요. 그 다음에 24강의 1번. 관객들은 보여진다. 추동각성이라고 했네요. 추동각성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제 추동각성이라는 거는 좀 뭔가요? 뭐 원동력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관중을 보고 힘이 나서 뭐를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추동각성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보여진다. 관중이. 이러한 드높여진 상태, 각성의 상태는 관중 때문에 이제 각성이 됐다 이거지. 이런 상태는 가정된다. 촉진시키는 것으로 그 실력을 잘 학습된 혹은 단순한 기술들의 실행은 촉진시키는 것으로. 그러나 만약에 어떤 기술이 잘 학습되어 있지 않거나 복잡하면 이 각성의 증가는 오히려 방해할 것이다. 그것의 실행을. 자, 그러니까 관객이 있으면 일단 뭐해? 각성해. 즉 긴장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무대에서 해야 될 게 완전히 학습이 잘 돼 있고 막 기계처럼 툭 치면 나와. 게다가 단순한 거야. 그러면 이 긴장 상태가 나한테는 오히려 좋게 작용할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내가 잘 학습도 안 돼 있어. 거기다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럼 이런 긴장은 퍼포먼스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 근본 개념은 이런 거다. 증가가, 이 추동각성의 증가가, 뭔가 긴장의 증가가 선호한다는 거예요. 방출을, 그 실행자의 지배적인 반응들의 방출을 선호한다라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우에 이 숙련된 실행자의 경우에 그녀의 지배적인 반응은 뭐다? 숙련돼 있으니까 가정된다. 뭐일 것으로? 주로 올바른 반응일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니까 긴장이 되면 뭐 한다? 그냥 다미넌트가 나오게 된다 이거지. 근데 숙련된 애는 다미넌트 완전히 지배한 게 뭐야? 맞는 거겠지. 잘 되는 거. 그녀의 퍼포먼스는 개선될 것이다. 뭐와 함께? 관객의 존재와 함께 이러면. 근데 이제 어떤 경우 그 실행자가 여전히 아직 애쓰고 있는 경우, 마스터하려고 스킬을, 그럴 때는 아직 몸에 안 뱄으니까 그게 몸에 안 뱄 게 지배적인 거겠죠. 즉 틀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 풍부하게. 그리고 그럼으로써 가정된다. 그게 지배적인 반응일 거라고 가정된다. 그게 결과적으로 구경꾼들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만 있겠지. 이 경우에는 뭐를? 이 초보자의 실행을. 그러므로 실행자의 스킬의 수준 그리고 그 기술 자체의 복잡성이 결정지을 것이다. 뭐인지를 관객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하는지. 뭐를? 퍼포먼스를. 여기서 한 번을 끊고 가겠습니다.